건설 프로젝트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이해에 대해서 강의할 법시험의 김영환 대표입니다. 반갑습니다. 교수님이 소개해 주셨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현대산업개발의 26년, 법시험의 8년 근무를 지금 하고 있고요. 현대산업개발에서 근무할 때 26년 근무하는 동안 13년을 교대팀에서 근무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토지 매입을 할 때 계약 근정, 실행 예산, 설계 능력, 입찰 이런 업무를 했었습니다. 일단 콘텐츠는 CM이나 그다음에 코스트 매니지먼트 이해, 코스트 절감 기법 및 사례 이렇게 진행하려고 하는데 시간 관계상 아마 코스트 매니지먼트 이해까지 할 것 같습니다. CM의 정의입니다. 토지를 가지고 있는 건축주가 전문가가 아닌데 거기다 뭘 지려고 한다 그러면 아마 여러 가지로 좀 답답할 겁니다. 그래서 설계사는 누구를 선정하고 또 시공사는 어떻게 해야 되지? 공사비는 얼마나 들지? 뭐 수익은 어떻게 날까? 이런 걸 궁금해할 텐데 그런 건물에 적합한 설계사를 선정하고 또 시공사를 소개해주고 또 설계 관리를 하고 그래서 전반적으로 설계 관리, 원가 관리, 공정 관리, 품질 관리 이런 것들을 토탈적으로 제공하는 것이 C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저는 여기서 보면 미국 건설사업관리협회에서 정의한 이 정의가 가장 맞는 말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건설 사업의 구상 단계에서부터 준공시까지 공기, 사업비, 품질 등을 관리하는 목적으로 행해지는 전문적 관리 과정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CM 서비스의 종류입니다. 우리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이기도 한데요. 이런 CM 서비스가 있다는 걸 한번 말씀드리고 싶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PMO라는 프로그램 매니지먼트 오피스로 단일 시행사가 여러 가지 프로젝트, 건설 프로젝트를 동시에 수행할 때 일관된 시스템을 구축해서 건설 체계도 구축하고 또 보고 체계도 구축을 해서 경영진 간의 의사소통을 촉진하는 관리 기법으로서 이게 비용 절감도 가능합니다. 왜냐하면 다수의 프로젝트 인원이 다 들어가게 되면 CM 인원이 비용이 증가하는데 통합으로 가져가다 보니까 비용의 절감이 가능합니다. 우리가 레고랜드, 춘천의 레고랜드를 CM할 때 그런 기법을 통해서 비용 절감도 했고 잘 CM 업무를 수행했었습니다. 그 다음에 대주담 및 재무 투자자 기술자는 LTA라는 게 있습니다. 렌더링 테크니컬 어드바이스라고 해서 건설 프로젝트에서 대주담이나 투자자들이 이 건설 프로젝트의 사업비를 투입한 그 시점부터 자기가 투자한 비용이 적정하게 쓰여지고 있는지를 관리할 목적으로 용역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는 정기적으로 모니터링을 해서 보고를 하는 그런 용역입니다. 그다음에 DD 자산실사인데요. 이거는 이제 발주자가 건물을 매입을 할 때 그 건물이 기술적으로 어떤 상태인지를 확인하고 내가 이 건물을 사서 매각을 하든 운영을 했을 때 어떻게 운영하고 어떻게 리모델링을 해서 할 것인지에 대한 기술적인 지원도 해주고 또 매입 협상을 할 때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우리가 지원해주는 관리입니다. IE라고 있는데 이건 제3자의 입장에서 관리하는 기법인데 예를 들면 어떤 건물을 선매수했을 때 그 건물들이 지어지는 과정을 계속 모니터링하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나중에 매각을 하거나 또는 운영을 할 때 새로 들어올 임차인들이 있다 그러면 그런 니즈를 다 반영해서 설계 변경, 설계 관리도 하고 또 공정 관리도 해서
나중에 건물의 가치를 올릴 수 있는 그런 관리 기법이기도 합니다. 단계별 시험을 간단히 보면 기획, 초기의 기획, 설계, 그 다음에 구매, 발주, 시공, 유지관리 이 전반적인 건설 프로젝트 공정에서 사업 기획, 설계 관리, 계약 관리, 업체 설정, 원가 관리, 유지 관리, 효율 관리, 안전 관리, 유지 관리를 토탈적으로 진행하는 게 CM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서 보통 CM하고 가압리는 좀 헷갈릴 수 있는데 가압리는 시공 단계에서 도서대로 건물이 지어지는지를 확인하고 품질을 관리하는 게 가압리. 이게 CM하고 가압리의 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이해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사비 검토인데요. 저희가 그 시행했던 그 현장들의 코스트입니다. 여기 21년에서 23년 요 사이에 공사비가 폭등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시면 보통 1년에 공사비 상승은 보통 3%에서 5% 정도 되거든요. 근데 21년하고 23년 이 2년 사이에 공사비가 거의 50~60% 올랐어요. 뭐 자재비 상승 또는 뭐 인건비 상승 뭐 여러 가지 요인이 있었지만 보면 여기 이제 건축공사 같은 경우에 보면 이때 철근이나 레미콘이 많이 상승을 해서 21년도에 한 건축공사가 110만 원 정도 했었는데 여기 보시면 190만 원 거의 한 70~80% 올랐거든요. 그 다음에 토목공사를 보면 요거는 사실 변수가 많습니다. 금액이 되게 들쭉날쭉합니다. 금액이 굉장히 들쭉날쭉합니다. 보시면 이렇게 보면 7억, 80만 원, 50만 원, 40만 원 들쭉날쭉한데 요거는 질조사를 해도 실제 파 보면 그 질 상태가 상이하게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변수가 많이 생기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소방공사가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2배가 됐어요. 요건 이제 그 당시에 요 물류창고에 화재가 많이 나서 법규가 강화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방공사가 뛰었습니다. 그래서 이 공사비에 영향을 주는 것들은 굉장히 다양하게 있다. 이거 말고도 유류대, 환율, 또 수요 공급 원리, 자재비 상승, 뭐 정책, 뭐 전쟁 이런 것들로도 변수가 많이 발생하는 게 공사비입니다. 원가 계산서를 잠깐 보면 재료비가 보통 30% 정도 차지합니다. 이건 좀 공공이라 조금 차이가 있는데 재료비는 보통 한 30% 차지하고요. 그 다음에 인건비는 40% 정도 됩니다. 그래서 두 개 합치면 재료비와 인건비가 70% 정도 되고요. 그 다음에 경비, 기계경비가 한 15%, 그래서 한 85% 정도 되고요. 법정 요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무조건 비용을 내야 되는 겁니다. 산재보험료, 안전관리, 기타 이런 것들이 한 10% 정도 비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걸 다 합치면 한 95% 정도 되고요. 나머지 한 5%가 이제 일반 관리비, 회사의 한 2유 정도 되는데 업체 선정을 할 때 비교를 하면 보통 시공사들이 5%에서 10% 되는 일반 관리비 이유를 조정해서 들어가요. 그래서 입찰을 하면 보통 5% 정도는 절감이 되는 그런 효과가 있습니다.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세 가지 중요성이 있습니다. 일반론적 측면에서 보면 코스트, 타임, 퀄리티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그래도 코스트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발주자 수요 측면에서 보면 민간 발주자가 있고 공공 발주자가 있는데 민간 발주자 입장에서 훨씬 더 코스트에 대한 민감도가 높습니다. 그 다음에 컨설턴트 측면에서 보면 이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하기에는 감리 회사는 좀 어렵습니다.
CM 회사가 가능할 것 같은데 CM 회사도 특히 코스트 매니지먼트에 전문 인력이 있는 회사들이 가능할 겁니다. 이걸 확인하는 방법은 CM 회사를 선정할 때 코스트 전문 인력이 얼마나 있는지 또 팀이나 본부가 있는지 그런 걸 확인해 볼 필요가 있고 또 그런 거를 얼마나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했는지 왜냐하면 그게 코스트는 실적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확인해 보면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진행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코스트를 어떻게 정의할 것인가? 건설공사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자재비, 인건비, 경비, 법정 요율 비용, 일반적인 이윤 이런 걸로 구성되어 있고 공정별로 보면 건축, 전기 설비, 소방, 통신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비용은 사업 건설 프로젝트의 투입비 중에서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건설 사업비 이거는 발주자가 투입한 전체 비용을 얘기하는 건데 일단 토지대가 있겠고요. 그다음에 건설 공사비도 들어갈 거고 금융 비용, 그다음에 제세 공과금, 설계비, 감리비, 예를 들면 혹시 모르니까 예비비 이런 것들이 건설 사업비 전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계 주기 비용은 초기 투입비 플러스 운영 비용까지 넣어서 초기 투입이 좀 많이 들더라도 운영 비용이 좀 덜 들어가면 전체적인 비용은 쌀 수도 있다는 그런 세계 주기 비용이 있습니다. 여기서 건설 사업비는 사실 초기에 어느 정도 확정이 됩니다. 근데 건설 공사비는 우리가 원하는 목적물이 완성되는 준공되는 그날까지 계속 변화되고 또 여러 가지 영향을 받으면서 움직이다 보니까 보통 코스트를 정의할 때 우리는 건설 공사비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도 건설 공사비에 대한 얘기라고 전해를 하고 싶습니다. 그럼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주체는 누구냐? 시공사. 시공하는 회사가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하지 않을 겁니다. 설계사. 설계사도 디자인, 기능에 대한 도면, 운영관리자. 컨설턴트, CM. 이게 CM이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하겠지만 이건 주체는 아닐 겁니다.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주체는 발주자이고 발주자가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역량을 가진 발주자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할 수 있는 조력자가 필요하고 그 조력자가 CM 컨설턴트이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할 수 있는 인력을 보유한 CM이라고 생각되어집니다. 그러면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왜 하는가? 이걸 생각해 보면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목표 또는 코스트 매니지먼트를 통해 무엇을 기대하는가? 요거는 대부분 시행하는 시행사, 발주처가 원하는, 기대하는 것들입니다. 돈이 얼마나 들어갈지 잘 예측되었으면 좋겠다. 우리가 사업수지 분석을 할 때 공사비가 버짓이죠. 공사비 예산을 잘 예측해서 나중에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다. 돈이 잘 쓰여지도록 계획되면 좋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예산이라는 게 한정되어 있는데 그 한정된 예산에서 내가 원하는 목적물을 기능이나 디자인 모든 것들을 다 만족하면서 최적의 비용을 썼으면 좋겠다는 거죠. 돈이 낭비되지 않고 잘 쓰여지고 통제되었으면 좋겠다. 돈이 낭비되지 않게 하려면 우리가 구매를 할 때 자재나 또는 용역을 구매할 때 최적의 상태에서 구매하는 겁니다. 그거의 최적의 방법은 사실은 입찰입니다. 좋은 조건, 그러니까 정확한 조건과 인폼을 주고 그 다음에 좋은 협력사들을 선택을 해서 입찰을 통해서 낭비되지 않게 비용을 쓸 수 있고요. 잘 쓰여지고 통제되었으면 좋겠다는 것은 결국 리스크 관리입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관리하느냐. 돈 때문에 놀랄 일이 안 생겼으면 좋겠다. 이게 시행사가 제일 걱정하는 부분이죠, 사실. 이 부분은 사실은 예를 들어서 내가 투입되지 않아도 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이런 경우가 어떤 경우냐면 초기에 예산을 잡았을 때 뭐 항목 누락이나 또는 예산을 어떤 미스가 났다거나 아니 뭐 공을 하나 뭐 누락을 했다거나 이런 경우가 있겠죠. 그런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가장 좋은 거는 정해진 돈이 준수되어야 하고 절감까지 되면 금상첨화된다. 그래서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목표는 요 밑에 5가지가 수단이고요. 요 3개가 목표라고 볼 수 있는데 신뢰성 있는 정확한 공사비 정보의 사전 제시, 최종 예산 투입구역에 대한 확실성 보장, 또 가치 공학을 통한 원가 전망, 또 코스트 플래닝을 통한 원가 전망, 그 다음에 최적의 시공사 선정, 설계 변경 및 정상 관리를 통한 분쟁의 최소화를 통해서 발주자의 투자 가치를 실현하고 발주자 예산의 비용 지출을 준수하고 사업비의 균형적인 지출을 하는 것이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코스트 매니지먼트는 언제 집중을 해야 하는가? 입니다. 이 보시면 코스트 임팩트는 프로젝트 단계에서 초기 단계입니다. 기획하고 설계하는 단계에서 코스트 임팩트는 다 결정이 됩니다. 그래서 초기 단계에 이 단계에서 설계하고 기획하는 이 단계에서 지출되는 공사비 비용은 거의 90% 이상이 결정됩니다. 사실. 그리고 그 결정된 걸 가지고 시공 단계에서 지출을 하는 거죠. 그래서 사실은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꽃은 시공 이전 단계. 시공에 들어가는 순간 모든 건 다 결정되었어요. 예를 들면 여기 연면적인데요. 건물이라고 보고 정방향의 연면적 100스퀘어미터짜리 건물, 이거 10m, 10m 되겠죠. 또 100스퀘어미터의 건물인데 이거 직사각형이죠. 1m, 100m도 100개죠. 또 이건 이제 단독으로 지어지는 건데 1m, 1m, 1m짜리 1스퀘어미터짜리 건물을 100개 지어도 100개죠. 공사비가 어느 게 제일 비쌀까요? 이게 제일 비싸요. 왜 그러냐면 병량을 보면 요 병량은 40m. 이 병량을 보면 202m. 5배 이상 커요. 또 단독 건물을 짓다 그러면 요거 한 건물이 4m 정도 나와요. 근데 100개니까 400m. 10배가 커집니다. 그러니까 초기 기획 단계에서 내가 기획을 어떻게 하느냐가 공사비의 큰 요인, 좀 무리한 비교일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예를 들어서 설계할 때 커브나 곡선을 넣으면 공사비가 한 20-30% 증가합니다. 그리고 초기 단계에 설계나 기획을 잘 해야 됩니다. 그럼 코스트 절감 해법은 무엇이 있겠느냐? 단순하게 생각하면 그냥 무지하게 스펙다운 하면 되고 값싼 자재, 부자재가 우리가 활용하면 되고 적당히 빼먹고 대충 하면 되고 업체 불러서 푸시하거나 애먹이고 적당히 주지하면 됩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정말 코스트 다운이 될까요? 절감이 될까요? 무지하게 스펙다운 하면 싸구려 건물 됩니다. 값싼 자재나 부자재를 활용하면 하자가 이제 많은 건물 되겠죠. 대충 지면 나중에 이거 복구하는 게 돈 더 들 겁니다. 업체는 푸시한다고 해결되지 않습니다. 코스트 절감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전문가 집단이 고도의 기술을 가지고 진행했을 때만이 절감이 되는 겁니다. 이렇게 절감을 하게 되면 파괴적일 수밖에 없고 결론적으로는 비용이 더 들어가는 겁니다. 이걸 복구하는 비용.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거는 창조적 코스트 절감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창조적 코스트 절감의
속성을 두 가지로 분류했는데요. 대응적 다이어트, 선제적 다이어트 이렇게 두 가지죠. 그 다음에 실제적 코스트 절감과 잠재적 코스트 절감으로 분류를 해놨습니다. 다이어트라는 게 결국은 몸에 불필요한 살을 빼는 거죠. 코스트도 마찬가지로 불필요한 비용을 빼는 거죠. 근데 대응적 다이어트라는 게 뭐냐면 사람으로 비유를 하면 비만이 됐습니다. 비만이 되다 보니까 건강도 나빠지고 몸도 힘들고 그러다 보니까 살을 빼야겠죠. 근데 비만이 된 다음에 살을 빼려면 어렵습니다. 비용도 많이 들고 병원도 다녀야 될 수도 있고. 대응적 코스트 절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획이나 설계하는 단계에서 설계를 다 해놨는데 내가 생각했던 예산보다 오버가 됐다. 그러면 뭐 설계를 변경해야겠죠. 아니면 아예 설계 자체를 대체해야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선제적 다이어트는 무엇이냐? 이거는 평상시에 몸 관리를 하는 겁니다. 식단 관리하고 운동하고 건강한 생각 가지고 지내면 건강한 몸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선제적 코스트 절감도 초기 단계, 기획 단계에서부터 설계 관리를 철저히 하는 겁니다. 문제가 안 생겨요. 실제적 코스트 절감과 잠재적 코스트 절감이 있습니다. 실제적 코스트 절감은 우리가 알고 있는 엘리베이터입니다. 기능은 유지하되 비용을 낮춰서 하는 방법, 또는 비용을 올리고 그거보다 낮게 기능을 올리고 비용보다 낮게 올려서 전체적으로 절감, 기능의 효과를 높이는 방법, 또는 코스트 플래닝, 또는 뭐 대체 자재를 쓴다든지, 또는 공법 개발을 통해서 실제적 코스트 절감도 가능합니다. 그럼 잠재적 코스트 절감은 뭐냐? 눈에 보이진 않습니다. 우리가 설계 관리를 할 때 설계가 오류가 났습니다. 설계가 오류가 나 있으면 나중에 시공을 하거나 공사를 할 때 그 오류로 인해서 비용이 발생이 됩니다. 또는 건축, 전기, 설비, 설계를 할 때 서로 간섭사항을 체크를 못해서 나중에 공사를 했는데, 건축 공사를 해놨는데 전기, 설비, 배관이 지나갈 수 있는 공간이 없다든지 또는 통로가 없다든지 그러면 일부 건축해놨던 그 골조를 빼야될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초기에 관리하는 겁니다. 그래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그런 것들이 다 정리가 됐을 때 시공을 들어가면 그런 것들이 다 제거가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투입 비용의 절감과 실패 비용의 절감. 투입 비용의 절감은 아까 잠깐 얘기했지만 내가 구매를 할 때 적정한 구매를 한다는 얘기죠. 입찰을 통해서. 그 실패 비용의 절감은 내가 발주자가 건설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 역량 없는 설계사, 역량 없는 시공사를 설정을 했으면 그로 인해서 발생되는 피해가 엄청날 겁니다. 설계가 지연될 수도 있고요. 또 설계가 잘못된 설계다 보니 나중에 시공할 때 문제가 생깁니다. 그게 다 비용으로 발생하니까. 또 역량 없는 시공사를 선정했으면 시공사가 시공하면서 실력이 안 되다 보니 공비 지연도 생길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될 수 있겠죠. 또 설계사와 시공사를 계약할 때 불합리한 계약을 하게 된다 그러면 그 계약으로 인해서 크레임도 발생될 수가 있고 설계 변경으로 인한 과한 비용이 투입될 수도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초기에 잘 관리하는 것이 참여적 코스트 절감이라고 보고요.
예를 들면 우리가 불을 잘 끄는 기술이 중요합니다. 불이 났을 때 불을 잘 끄는 기술.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불이 나지 않게 관리하는 기술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실패 비용의 절감까지도 인식과 사고의 폭을 넓혀야 한다는 생각에서 이 내용을 지금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긍정적 코스트 영향 요인을 보면 명확하게 정의된 프로젝트 목표와 범위가 있어야 되고 설계와 시공이 잘 조율돼서 정리돼서 돼야 됩니다. 그 다음에 팀워크와 커뮤니케이션이 활성화되어 있어야 아까 얘기했던 오류나 누락을 잘 캐치해낼 수 있습니다. 또 발주자가 참여해서 시기적절하고 명확한 의사결정을 해주어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실천했을 때 우리가 코스트 절감을 할 수 있고 이런 해법 스펙트럼을 계속 넓혀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정적 코스트 영향 요인입니다. 기획 및 초기 설계 단계에서 지나친 시간 소진으로 인한 적정 공기 유한분, 또 설계 및 시공 단계에서 발생하는 사업 범위 및 예산 변경, 설계 도서 완성도 및 조율의 미흡, 아까 말씀드렸지만 부적격한 설계자 시공자 하도업체 선정 및 활용, 잦은 설계 변경, 그 다음에 최저가 위주의 낙찰자 선정, 이런 것들이 실패할 프로젝트에 다 영향을 주는 요인들이고, 우리가 실패한 프로젝트를 보면 코스트를 잘못 매니지먼트 한 것보다는 코스트에 영향을 주는 요인들을 잘못 매니지한 것이 더 코스트에 영향을 많이 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을 말씀드리면 건설 프로젝트에서 코스트는 정말 중요하다. 이게 사업의 승패를 좌우할 수도 있겠다. 또 이거를 제대로 관리하기는 정말 어렵다. 그래서 스페셜리스트를 필히 활용을 해야겠다. 코스트 관리는 프로젝트 진행 중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지만 초기 단계에 집중할 필요가 있다. 코스트는 종속 변수이다. 영향 변수는 너무나도 많고 다양하다. 그런 영향 변수를 잘 관리하고 아까 얘기했듯이 실패 요인, 잠재적 코스트 영향 요인에 대해서 잘 관리하는 것이 필요하다. 공사 및 예산 관리 시점은 절대 시공 단계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역량 있는 팀을 구성해야 한다. 그리고 이 역량 있는 팀이 완팀으로서 잘 커뮤니케이션하고 이끌어 간다 그러면 그게 코스트 매니지먼트의 가장 관건이라고 생각됩니다. 제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질문 있으신 분 질문 좀 오십시오. 질문이 없으세요? 하나 그거요. 그 초기 단계에 하면 좋은데 저희 나라 특성이 시공사 쪽에 아무래도 부담을 좀 많이 주고 그래서 이제 수준이라든가 어떤 이제 뭐 바꾸는 거에 있어서 시공사가 책임 관계 때문에 할 수 없는 일이 사람들이 많은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해외는 예를 들어 시행사가 다 주관을 해서 풀어간다라고 하면 국내는 이제 시공사 쪽에 그 책임을 많이 묻다 보니까 뭐 밸류 어떤 이제 뭘 제안을 하더라도 시공사가 이건 우리가 책임 못 진다라고 해서 그렇게 해서 좀 발전 못하는 경우가 좀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부분은 좀 어떻게 생각을 하시고? 그 시공사 철준 때문에 이제 시공사가 조금은 을보다는 가벼운지 했을 때 이제 그런 경우가 발생하는데 방법은 제 생각에는 그거는 환경적인 영향일 수가 있는데 계약을 잘하는 수밖에 없다고 생각됩니다. 물론 이제 시공사가 계약에 대한 목표를 자기한테 유리하게 정리를 하겠지만 그래서 부의나 그런 것들에 대해서 페어하게 5대5나 6대4로
절감액에 대해서는 같이 쉐어하자는 거 한다든지 계약 차원에서 그런 문구들에 대해서 잘 정리를 해야 되는데 사실 실제로 해보면 네. 시험사가 잘 말은 안 했습니다. 맞습니다. 많이 어려운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네. 그 책임주금이라는 그 시험사의 지위가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최대한 노력은 해야죠. 모르고 넘어가는 것보다는 그래도 알고 넘어가면 리스크 관리에 대처를 또 준비할 수 있으니까요. 예. 공연 아직 어려운 거지. 그 최근에 시공비가 좀 많이 인상이 됐는데 네. 그게 원인이 원자재 때문인지 아니면 인건비 때문인지 그런 어떤 요인이 큰지 좀 알고 싶고요. 그다음에 앞으로 추세가 언제부터 좀 하락할 가능성이 있을지 얘기 좀 해주십시오. 일단은 원자재가 가격이 많이 올랐고요. 그 다음에 제 생각에는 인건비가 오른 이유가 물론 단가도 올랐지만 인건비 자체도 올랐지만 지금 사실은 과거에 비해서 해외 노동자들이 많습니다.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한 60% 이상 거의 해외 노동자들인데 과거 한국 사람들은 되게 성실하지 않습니까? 일도 잘하고 손재주도 있고 그러다 보니까 효율이 많이 떨어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사람은 그래 벽돌 100장 싼다 그러면 지금 해외 유저들은 50대 60장밖에 못 사는 거죠. 그러니까 인건비도 오르는 데다가 효율이 떨어지니까 인건비가 더 상승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한 추세는 앞으로 계속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지금 그 건설 쪽에 일한 지가 뭐 35년 됐습니다. 사실인데 제가 이때까지 살면서 공사비가 떨어진 적은 한 번 없어요. 그래서 오늘이 공사비는 제일 싼 거예요. 뭐 내가 설계를 바꿔서 뭐 원가 절감을 하겠다, 뭐 분리해서 원가 절감을 하겠다. 그게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다시 제자리 걸립니다. 근데 자재값은 유럽이나 다른 데들은 보면은 다시 다 올라갔다가 다른 나라들은 떨어졌거든요. 국내만 지금 유독 안 떨어지고 있는 것 같아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의견이 그게 이런 것도 있을 것 같아요. 꼭 그런 부분보다는 우리나라 이건 뭐지 제 생각입니다. 시공사들의 마인드가 그럴 수 있다고 보여져요. 한번 올라간 공사비는 쉽게 내려오지는 않죠. 하드텔 그런 하기보다는 사실 급격히 올랐기 때문에 최근에는 사실은 아까 보셨지만 21년도에 계약한 시공사들은 사실 공사는 2년, 3년 하잖아요. 근데 23년도에 공사비가 많이 올랐잖아요. 그때도 공사 사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얘기 뭐냐면 그때 수주했던 시공사들은 다 적자고 그때 그 수주했던 직원들은 다 회사 그만뒀습니다. 그럼 그 적자를 어떻게 메울 것이냐. 그래서 그 이후에는 그런 부분도 영향이 있지 않나 싶습니다. 공사비가 오르는 영향. 지금 뭐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뭐 다른 질문? 좋은 강의 잘 들었고요. 오늘 그 강의 자료 공유가 가능하신가요? 제가 받아가지고 저기 올려드릴게요. 게시판에. 나중에 이제 개발론 저희 강의 들으시면서 개발하시는데 제일 큰 요건이 두 가지 요건입니다. 뭐 분양도 있겠고 기획도 있겠고 설계도 있겠고 뭐 여러 가지 금융하고 시공입니다. 두 개만 해결하면 한 60% 70% 됐다고 봅니다. 근데 시험에 대한 역할이 감리는 어차피 시공할 법적 요건입니다. 상주를 하는데 비상적 그 차이뿐이지. 근데 이 금융하고 시공을 연결해주는 전문적인 저희 지식이 없어요. 그리고 시공사는 시공사의 지식만 있으시 또 금융에 대한 지식이 없으세요. 그걸 도와주는 게 시공입니다. 이 금융을 적절하게 시공에 들어가게끔 이 금융에 짜졌던 사업비를 적절하게 공사해서 사업비를 초과하지 않게끔 하는 게 시험의 역할입니다. 그래서 저도 항상 시험을 쓰거든요. 제가 전문적이지 않기 때문에
그게 공사비로 주고 공사를 하시다 보면 굉장히 설계 능력이 많으세요. 설계 끝났다가 설계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습니다. 진짜 하나도 없습니다. 그럴 때마다 전문적으로 시공사에서는 이제 비용을 증가할까 그런 요인, 여러 요인들을 증가시키는 그걸 통제를 하실 분이 필요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개발을 하실 때도 이런 두 가지 금융하고 시공에서 그 사업들을 연결해서 관리를 해준다는 단계라고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시민들은 그래서 오늘 좋은 강의 저도 들으면서 굉장히 좀 새록새록하네요. 그래서 좀 머릿속에 쏙쏙 들린다 그러면 좋은 강의 해주시는데 김영환 대표님께 다시 한번 하나씩 받으셨죠? 네. 그 우리 회사에서 이제 그 매년 만드는 자료인데요. 이게 좀 금융가에 많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 보시면 이제 이렇게 돌리시면 그 위험별로 이제 공사비가 나오는데 요게 10,000평 정도 건물을 지었을 때의 기준이에요. 뭐 아까처럼 다 특이한 건 아니고 정상적인 정도 그런 기준이고 예를 들어서 뭐 규모가 커지거나 작아지면 요거는 조금 변수가 있습니다. 좀 감안하시고 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대리면적 말씀드리죠. 이런 네.